이번 강좌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는 크게 차이점이, 웨이브폼 차트의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폼 그래프는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현재 입력값만을 표시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에서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위의 그림처럼 표시가 되고, 웨이브폼 차트는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웨이브폼 차트에서 업데이트 모드가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크립트 차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 차트, 수입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웨이브폼 차트의 디폴트 모드는, 업데이트 모드는 스트립 차트여서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는 이전 데이터는 왼쪽,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는 오른쪽에 연속적으로 스크롤 되면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차트의 특징은 스크롤 되면서 데이터가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로깅 디스플레이 한다고 하면은 이전 데이터는 왼쪽에 표시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오른쪽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스코프 차트가 있는데, 스코프 차트는 오실로스코프에서 보여주는 화면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립 차트와 유사하게 왼쪽의 데이터는 이전 데이터, 오른쪽에 최신 데이터가 있는데, 이 화면에 데이터가 다 차게 되면은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왼쪽 경계부터 다시 그리기를 시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차트는 오실로스코프에서 보여주는 화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직으로 표시된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이전 데이터, 왼쪽에는 그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전 데이터가 유지되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ECG, EKG와 같은 어떤 심전도 같은 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때 사용하는 화면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는 스케일을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오토 스케일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웨이브폼 그래프에 대한 오토 스케일 표시 방법과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이 이제 0부터 199까지 총 100개의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 Y축을 표시하는 방법이 Y축을 오토 스케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의 민맥스에 해당하는 레인지를 자동으로 스케일을 잡아서 900부터 1100까지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수동 스케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값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부터 1200까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롯의 스타일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서,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플롯 범내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풀다운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표시하고자 하는 플롯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나의 그래프나 차트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웨이브폼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브폼 그래프의 입력으로는 2차원 배열이 지금 들어가게 되겠고요. 원소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웨이브폼 그래프의 입력으로 2차원 배열을 인가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하나의 웨이브폼 그래프에 3개의 데이터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각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브폼 차트도 다중 데이터 플롯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데이터와 난수 데이터를 하나의 웨이브폼 차트에 표시하는 예제가 되겠고,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패널에서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씩 불러와 보겠습니다. 실버에서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 웨이브폼 그래프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의 생김새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폼 차트는 그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풀다운 메뉴 보시면 차트 히스토리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히스토리 길이는 기본적으로 1024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고요. 근데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런 메뉴가 없죠. 그래서 웨이브폼 그래프는 현재 데이터를 그냥 표시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웨이브폼 차트의 업데이트 모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웨이브폼 차트의 업데이트 모드 3가지에 대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코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도움말에 예제 찾기로 가셔서 검색에서 차트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웨이브폼 차트 데이터 타입스 앤 업데이트 모드.vr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앞서 이론에서 본 것과 같이 웨이브폼 차트는 디폴트로는 스트립 차트 모드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트립 차트는 이전 데이터는 왼쪽에 표시되고 최신 데이터는 오른쪽에 표시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계속 롤링 하면서 스크롤 되면서 표시되는 어떤 차트 형태를 업데이트 모드를 말하고, 스코프 차트는 오실로스코프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가 전체가 다 표시가 되고 나면 지워지고 다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채워지는 형태고요. 수입 차트는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이전 데이터, 왼쪽에는 최신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너무 빠르죠.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속도를 한 100ms로 바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했다가 다시 실행했을 때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죠. 이거는 이 웨이브폼 차트의 속성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공간이 1024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스트립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롤링 되면서 표시가 되는데 왼쪽은 이전 데이터, 오른쪽이 최신 데이터고요. 스코프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오른쪽까지 다 찾으면 한번 클리어가 되고 다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지고요. 수입 차트 같은 경우는 왼쪽이 최신 데이터, 오른쪽이 이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웨이브폼 그래프하고 웨이브폼 차트에서 각각 다중 플롯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제가 넣어 볼 텐데요. 자, 배열로 가서 배열 상수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에서 생성의 상수, 그러면 이게
배 정도 타입의 상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배열의 원소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는 5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로 하겠고요. 자, 3행 5열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0, 1,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0, 그 다음에 얘는 2, 3, 2, 3, 2로 하겠고요. 얘는 4, 5, 4, 5, 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웨이브폼 그래프 입력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웨이브폼 그래프에서 어떤 속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플롯 0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누르신 다음에 색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녹색으로 하겠다, 그럼 색깔이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롯 범내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속성을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플롯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 2차원 배열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웨이브폼 차트에 다중 플롯을 하는 거는 이 위에 미리 캡처해 놓은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가 존재하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불리언 하나 생성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 실버의 불리언의 정지 버튼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난수 함수를 가져오겠는데요. 난수는 숫자형 그 카테고리에서 난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묶기 함수는 클러스터에 있죠. 자, 그냥 묶기 가져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를 가져올 텐데요. 사인은 제가 단축 키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빠른 탐색에서 사인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가져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함수도 그냥 단축 키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나누기.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형에서 변환해서 부동 소수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루프 반복 횟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의 상수 20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2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얘를 웨이브폼 차트에 입력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 함수 컨트롤 스페이스 기다림. 이건 안 좋네요. 컨트롤 스페이스 기다림 밑에 미리세크로 가져오겠습니다. 100ms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짜졌죠. 자, 여기는 이제 웨이브폼 차트에 다중 플롯을 하는 예제 코드가 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사인파와 그 다음에 난수 0에서 1 사이에 사인파 데이터를 같이 뿌려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 이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차이점은 이제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가 있어서 히스토리 저장 공간을 데이터를 계속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만 표시해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모드가 크게 스코프 차트, 스트립 차트,
그 다음에 스코프 차트, 스윕 차트 이 세 가지가 있고 기본은 스트립 차트로 그 표시가 된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